안녕하세요. 오직 테슬라입니다. FSD라는 기술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게 단순히 기술이 조금 더 좋고, 그런 수준이 아니고 정말 혁명적이다, 혁신적이다. 인간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사례들을 보시죠. 이건 테슬라 차량을 고민하는 소비자들에게 온 문자라고 합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자, 아울러 FSD 감독형 적용 모델인 모델 X, 모델 S 관심 고객님들께선 보다 빨리 선주문 후 구매 고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주문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나날이 출고일이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테코에서 보낸 공식 문자인데 보통 공식 문자에 폭발적으로 이런 얘기 쓴 걸 본 적이 없는데 굉장히 뭔가 신기하긴 합니다. 실제 이렇죠. 지금 모델 S와 X가 지금 주문할 때 언제 받습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고 안내가 이미 약 3개월에서 6개월이라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조금 특이한 주문 같은 경우에는 내년 6월이 지나야 받을 수 있을 정도까지 밀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테코 입장에서는 그거겠죠. 최대한 많이 선 주문 받고 일단 미국에 우리 한국의 FSD 시작하고 나서 이 정도의 열광적인 반응이다라고 해서 좀 더 주문량을 땡겨오는 그런 의미도 있겠죠. 어깨에 뽕도 좀 들어가고 야 한국 봐 이런 것도 있고 뭐 좋은 현상이긴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제 고민하지 말고 일단 최대한 주문은 넣어라. 니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유효한 구매 고객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싶다라는 거죠. 계속 컬러 고민하고 만지고 생각해보고 시승해보고 이러면 테코 입장에서도 이게 뭐 나중에 고민이 결정되고 나서 주문을 넣으면 한참 늦고 그러니까 일단 주문 넣고 나중에 고민해도 돼. 우리가 어떻게든 대응해볼게. 이거인 거죠. 여튼 모델 S와 X가 지난달 기준으로 100대도 안 팔렸는데 다 합쳐서 지금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이미 뭐 중고가 빠져나간 건 다들 아시겠죠. 근데 또 FSD와 관련해서 앞에 건 이제 소비자들이 변하고 있다. 그건 뒤에도 조금 하겠지만 이건 정부도 변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자, 이건 FSD 기술은 아니에요. 기존의 오토파일럿에 대해서 이런 결함이라고 평가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오토파일럿 소프트웨어 오류로 오토파일럿 사용 시 운전자에게 충분한 경고음 및 경고 메시지를 주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아주 대대적으로 리콜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금 정부의 뜻, 생각을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과연 이들이 FSD에 대해서 손을 적극적으로 대지 않도록 그냥 둘 것인지 인정하고 오히려 국산차를 좀 재촉하면서 야 너희들도 빨리 이런 기술을 개발해 라고 몰아갈 것인지 아니면 FSD에 대해서 너무 오래 손을 떼고 있도록 방치하고 있다. 그건 안전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 것인지 그래서 정부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뭔가를 알 수 있겠죠. 근데 솔직히 조금 불안감은 있죠. 아마 정부가 적극적으로 손을 대고 있도록 일정 이상은 안 되도록 강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델 S와 X를 구입하시려는 분들 중에서 이게 지금 그러니까 출시되고 나서 가까운 시점에 영상들이 올라오잖아요. 그건 목적지까지 손을 안 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계속될 거라는 생각은 안 하셔야 됩니다. 뭐 이를테면 10초, 20초 정도는 무조건 손을 잡고 있어야 되는 그 사이에는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말이 돼. FSD가 미국 기술인데. 근데 기존에도 오토파일럿도 이런 사례가 있어요. 아마 정부에서 생각하는 건 그거인 것 같아요. 자, 차량의 기술은 우리가 검증 안 해. 괜찮아. 그래, 미국에서 유효한 건 한국에서도 유효해. 자, 이게 FTA죠. 근데 중요한 건 운전자의 행위까지 모두 인정이 되는 건 아니죠. 자, 우리가 테슬라를 탄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눈을 감고 숙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웅크리고 자고 있어도 되냐? 안 되죠. 스마트폰 계속 하고 있어도 되냐?
안 되죠. 운전자의 행동은 한국에서 법규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설령 안전과 관련해서 미국 거라도. 그래서 이 장시간 운전자가 핸들을 건드리지 않고 운전을 하는 게 안전에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식으로 압박을 했을 때 그걸 회피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다 알죠. 오히려 지금 그 반자율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건 국산차입니다. 국산차의 반자율을 믿고 아마 소비자들이 많이 핸드폰을 하겠죠. 근데 거기에서 멈춰있는 뭐 작업 차량이나 사고 차량들을 2차로 일어나는 사고들이 최근에 계속 발생하면서 이제 고속도로에서는 그걸 계속 경고하고 있죠. 그게 왜 발생합니까? 반자율 기술 기능 자체는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그게 정지된 물체를 인식할 수 없고, 하지만 운전자들이 스마트폰을 꽤나 많이 하고, 문제는 운전자들이 딴짓을 하는 걸 판단을 못해요. 반면에 테슬라는 실내 카메라를 통해서 운전자가 스마트폰을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딴짓을 하면 경고를 적극적으로 보내고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 대신에 핸들을 잡지 않아도 된다. 자, 우리는 기술적으로 더 나아가고 있어. 정지된 물체 우리는 너무 잘 인식해. 그래서 국내에서 그 정지된 물체를 때려박은 사고는 없습니다. 물론 대만에 있었죠. 굉장히 특이하게 트레일러가 옆으로 아예 누워있는 상태에서 그걸 인식 못하고 때려박아버린 사고가 있었죠. 그리고 그 뒤에 대대적으로 다시 개선이 됐고, 적어도 최근에 국내에서 외국에서 그 반자율 관련 실험을 할 때 그 인식하는 것에 있어서는 테슬라가 가장 뛰어난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꼭 그렇게 이성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타시는 분들은 좀 고민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적극적으로 변경이 돼서 적어도 10초, 20초 안에는 핸들을 계속 잡고 있거나 그렇게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방식은 테슬라가 더 뛰어나지만, 기술은 더 뛰어나지만 여기는 한국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 이 색깔에 대해서는 뭐 다른 것도 컬러도 괜찮죠.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흰색이 가장 좋고, 하지만 이 레드, 이게 실제 보면, 특히 햇살에서 보면 정말 강렬하죠. 이게 그냥 그냥 붉은색이 아니고 뭐랄까 체리빛인데 굉장히 깊이가 있는 체리빛 같아서 햇살에서 보면 정말 예술입니다. 주차장에서 서 있는 것보다 햇빛에서 보면 더 멋집니다. 그리고 이 은색, 참고로 이 두 가지 색상은 이제 블루랑 해서 가장 비싸죠. 근데 이 은색도 일반 좀 저렴한 은색이 아니에요. 실제 보면 매우 미래적인 사이버적인 느낌의 뭔가 은색이에요. 그래서 와, 저거 마치 로보캅 같다, 약간은 스택 느낌도 나면서 굉장히 멋집니다. 블루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세 가지 컬러가 제일 가격이 비싼데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이거 스타링크 국내에서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외국에서는 아예 이렇게, 이건 사이버 트럭이죠. 아예 천장에다가 설치를 하고, 뭐 미국에서는 숲이나 이런 깊이 들어가면 이제 아예 인터넷이 안 되는 곳이 많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도 꽤나 많다.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이게 기존의 환경에서 뭔가 테슬라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다라는 것. 자, 그다음 이제 FSD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후기, 짧은 것들을 보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 이미 다 예상했던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행동이 거대하게 변화될 것이다. 자, 우리가 기존까지 모델 S와 X는 타이칸들이 나오면서 뭔가 분명히 그 브랜드의 배지에서 밀리고, 그다음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죠. 그래서 분명히 국내에서 타이칸이 꽤나 많이 팔렸고, 하지만 지금 이제 대반전이 일어난 거죠. 사실상 이제 이건 포르쉐가 넘을 수 없는, 포르쉐나 뭐 람보르기니, 페라리 배지가 넘을 수 없는 영역으로 가버린 거예요. 자, 한 사례를 보죠. 타이칸 9형을 타다가 넘어왔는 소비자입니다. 타이칸 9형 타다가 S나 X로 넘어왔겠죠.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자, 부자들이 생각과 행동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디자인, 승차감, 성능,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모두 합쳐서, 그래서 브랜드, 내가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걸 가지는, 그게 포르쉐였죠. 포르쉐 전기차. 근데 이제 이런 게 다 필요 없더라. 진짜 삶이 신세계라는 거예요. 매일 와이프와 주변 풍경 보면서 맛집 투어를 다닌다.
운전을 하지 않고 목적지를 찍어놓고 외곽에 카페를 찍어놓고 그냥 여유 있게 얘기를 나누면서 편하게, 동승자만 편하게 가는 게 아니고 운전자도 편하게 간다는 거예요. 다른 세상에 살게 됐더라라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서? 일반 전기차가 아니고 포르쉐, 타이칸 같은 것들을 버리고 넘어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또 다른 사람입니다. 기존에 타이칸 페리를 타고 있는데 지금 타이칸 페리가 있어요. 페리면 나온 지도 얼마나 안 됐고 굉장히 만족도가 가장 높은 전기차죠. 근데 신차 타이칸 페리를 받았는데 차에 애정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지금은 FSD만 검색해보고 있다. 자, 이 넘사벽의 다른 기술은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완전 바꿔버린 거예요. 포르쉐가 이제 아무리 고급의 옵션이나 부가가치 뭔가를 제시하더라도 FSD를 넘어서는 자율주행, 반자율주행 기술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이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또 다른 사람의 후기입니다. FSD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졸리다. 자, 이것도 뭘까요? 이제 한 10일 정도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이미 초기부터 업데이트된 사람들은 FSD를 사용한 지가 꽤나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 사람들도 초기에 뭐 며칠 동안은 긴장했겠죠. 근데 그 긴장이 이제는 깊은 신뢰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긴장감이 운전석에서 낮춰지고 내가 운전에 개입하지 않다 보니까 엄청나게 졸린다는 거예요. 와, 이게 참 행복이기도 하면서 미래인 거죠. 마찬가지로 또 다른 사례입니다. 골프 라운딩에 FSD는 정말 딱입니다. 서울에서 춘천까지 라운딩을 갔는데 핸들에 손 안 대고 골프장 주차장까지 완벽하게 갔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골프장을 갈 때보다 올 때가 더 힘들거든요. 근데 골프장 갈 때도 손 안 대고 주차장까지 가서 주차하고 가고, 그 다음 올 때도 어떻겠어요? 아니, 물론 이제 골프장에서는 돈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 기사 있고 뭐 기사가 알아서 다 하지만 기사 밥도 먹여야 되고 돈도 줘야 되고 주말에 거기까지 가니까 또 비용도, 그래서 주말에 골프장까지 운전기사를 데리고 다닐 정도면 굉장히 돈이 많은 기업의 뭐 중견 임원급 이상, 아주 돈 많은 사람들 정도야 가능하지 웬만한 그 정도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근데 고작 이 사람들은 뭐예요? 왜 골프에 이 FSD가 제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상 900만 원만 내면 평생 운전기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골프장까지 주말에 그렇게 몇 시간 동안 가고 6시간 골프 치고 다시 나오는데 또 하면 사실 기사의 눈치도 보이는데 이제 눈치 안 보고 너무 편하게 운전기사를 쓰는 거예요. 최고라는 거죠. 특히 지방에 멀리, 사실 수도권은 아직 골프장 피가 좀 비싸죠. 하지만 지방으로 가면 이제 굉장히 가격이 낮아졌거든요. 그럼 괜찮은 지방까지 뭐 한 1시간 반, 2시간 걸려도 FSD 걸어놓고 가는 거야. 노래 들으면서 편하게 가는 거야. 그리고 가고 난 다음에 골프 치고 올 때도 더 피곤하죠. 힘까지 쫙 빼고 샤워까지 딱 했으면 너무 피곤해. 그 상태에서 피곤하지만 그냥 내가 체력, 집중하지 않고 집까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1시간 반, 2시간 거리를. 그래서 골프 라운딩에 FSD가 최고다. 이미 쓰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인간의 행동을 정말 강력하게 바꾸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이거. 이 사람도 역시 페리 카이엔을 타고 있습니다. 에어서스, PDCC, 토크팩터링, 심지어 페리 타이칸 4S까지 있다. 여유 있는 사람이죠. 주차장에 뭐 카이엔도 있고 타이칸도 있고. 근데 놀랍게도 이런 사람조차도 뭐다? FSD에 홀려서 FSD를 찾아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원래 1억 넘는 중고차는 잘 안 팔려요. 그게 왜 안 팔리냐면 특히 대형 세단 같은 경우에는 안 팔리는데 지금 모델 S가 중고 시장에서 완전 쫙 빨려 없어져 버렸죠. 나오자마자 다 팔려요. 왜? 심지어 가격까지 오히려 중고지만 꽤나 중고 가격이 올라 있고. 왜 그렇겠습니까? 돈 있는 애들이 산다는 거예요. 돈 있는 애들이 이걸 왜 살까요? 기존 같으면 대형 세단 같은 건 중고로 안 사요. 어차피 그게 법인에서 비용 처리할 수 있고 뭐 어떻게든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차를 안 사. 그래서 대형 세단들이 중고 가격이 폭락하는 이유가 중고 수요가 없어요. 그 대형 세단 비싼 걸 살 정도면 어차피 법인에서 비용 처리하기 때문에 안 사. 일반인들은 그걸 굳이 살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수요가 없다 보니까 대형 세단이 일반 소나타나 그랜저보다 중고 가격 폭락이 훨씬 심합니다. 근데 지금 기현상이 일어났어요. 1억이 넘는 모델 S, 모델 X가 굉장히 중고 시장에서 인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 가져가는 거예요. 상태 좀 괜찮고 무사고면. 왜? FSD를 쓸 수 있거든요. 이 FSD라는 기술을 쓸 수 있다 보니까 그걸 쓸 수 있는 S와 X 중고를 사람들이 다 쓸어 가버리는 거야. 돈 있는 애들이. 원래 같으면 돈 있는 이런 사람들이 중고 안 사요. 근데 지금 신차가 안 나오니까. 내가 주문을 하면 3개월, 6개월이 걸리니까 그 기간을 돈 있는 사람들은 못 참는 거야. 그 정도로 돈 있고 그런 사람들은 사실 남들이 못 써보는 거, 남들보다 먼저 써보는 그게 진짜 돈을 제대로 쓰는 거죠. 부자들에게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카이엔이나 타이칸 같은 건 이제 매력이 없는 거야. 거기에 없던 옵션이 붙고 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야. 왜? 진정으로 남들이 못 써보는, 하지만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혁명이고 미래 기술인 이 FSD는 현재 이미 존재하고 있거든. 그리고 그걸 쓰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 그럼 돈 있는 애들이 그걸 그냥 보고 있겠습니까? 미치는 거예요. 못 버티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전기차에서 가장 상급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타이칸 있는 사람들조차도 갑자기 자신의 차가 굉장히 매력이 낮아지고 오히려 이 FSD가 가능한 테슬라의 중고차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이죠. 자, 이걸 대충 미국에서는 그거 별로 채택 안 하던데 뭐 두고 보십시오. 한국에서 이 FSD는 시간이 갈수록 엄청나게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고, 내년에 만약에 미국산 스탠다드나 미국산 5,6천만 원대 차가 나온다 라고 하면 그건 진짜 파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제 자동차는 FSD가 있냐 없냐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럼 약간 무리하더라도 FSD가 있는 차는 무조건 살 거예요. 부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건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고작 900만 원으로 엄청난 기사, 운전하는 사람을 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운전 못하는 사람들은 당연하고, 돈 좀 있어. 집에 돈 한 50억 있어. 근데 부모님이 좀 노하시다. 운전 걱정되신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선 더 꿀인 거죠. 우리 부모님 이제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셔야 되는데, 근데 그렇다고 부모님에게 운전기사 붙여서 차까지 주기에는 애매했는데, 마침 SX 같은 것들이면 이 FSD 기술만 알려드리면 이분들이 운전 거의 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서 감시하는 형태로서 목적지까지 웬만한 곳들은 이동 가능하거든요. 특히 그게 조금 외곽지에 살고 그러면 더더욱 문제가 없어. 당연히 도심에 살면서 돈이 있는 집에 여자들, 부인들, 집에 세컨, 슈퍼카 있지만 편하게 가족이 이동하고 싶을 때는 뭘 하겠어요. 기존에는 타이칸이나 카이엔이나 이런 것이었겠지만 이제는 모델 S나 X가 되는 거예요. 아빠 혼자 시간을 즐기고 싶을 때는, 달리고 싶을 때는 페라리를 타지만 가족이 편하게 이동하고 싶을 때는 아빠도 운전을 하기 싫어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장거리 출장 가는 사람들 말할 것도 없죠. 2시간 3시간 지방, 예전 같으면 거기 가서 부산 돌고 저기 광주 돌고 그러면 거기에서 하루 자고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그냥 하루 만에 가는 거야. 아무런 상관이 없어. 매드맥스 켜놓고 고속도로 쭉 가서, 그럼 운전 거의 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있는 거야. 우리가 회사에서 앉아서 있잖아. 사실상 회사에서 앉아서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냥 자동으로 거기까지 가는 거야. 그저 움직이는 의자에 앉아 있을 뿐인 거야. 거기에서 눈 조심하면서 손가락으로 딴 거 조금 해도 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 삶이 어마어마하게 변하는 거예요. 특히 이게 좁은 지역에 몰려 사는, 운전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혁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FSD는 부자든 돈이 없는 사람이든 삶을 어마어마하게 바꿀 겁니다. 그리고 이게 좀 더 퍼지면 퍼질수록 더더욱 갈망을 하겠죠. 지금은 그나마 부자들만 갈망을 하는 것이고, 가능한, 조금 더 퍼지고 5천만 원, 6천만 원대까지 내려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진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갈망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다른 차들은 묻는 거예요. 근데 FSD 안 되죠. 자동으로 못 달리죠. 그러면 다 가치가 낮아지는 수동차가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자동차라고 불려질 것이고,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해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규제를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좀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